xyz 공간 R3에서 원기둥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x, 원뿔 g제곱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으로 둘러싸인 6의 영역으로 주어진 오메가의 질량 밀도 함수가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오메가의 질량 m을 구해라. m은 영역에서 질량 밀도 함수를 3중 적분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다? 이 감자빵 오메가의 영역을 코딩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이런 공면이랑 이런 공면으로 둘러싸여 있는 바운디드 도메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얘를 어떻게 코딩해야 될까요? 그럼 여러분 그림을 그려야 돼요. 얘를 코딩해서 이 3중 적분을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답은 3파이거든요. 근데 그 계산을 하다 보면 마지막에 여러분이 어떨 때는 이런 삼각함수의 적분을 만나고 어떨 때는 이런 삼각함수의 적분을 만나고 어떨 때는 이런 삼각함수의 적분을 만나고 어떨 때는 이런 삼각함수의 적분을 만나요. 다 달라요. 여러분이 계산이 어디에 떨어질지는 해보기 전에는 몰라요. 어떤 게 제일 간단해 보이나요?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나요? 모르죠. 그래서 3중 적분을 계산하는 것 자체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는 거 요게 요거랑 같다 또는 요거랑 같다 요거랑 같다 요거랑 같다는 거를 유도하는 데까지는 어렵지 않게 갈 수 있으나 그걸 실제로 계산하는 과정은 그렇게 어렵지도 않지만 이것도 문제는 뭐냐면 계산의 난이도는 다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이 할 일은 얘를 어떻게 코딩할 것인가,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먼저 고민해 보세요. xyz 공간에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x로 표현되는 공면과 g제곱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으로 표현되는 공면으로 둘러싸인 6개인 영역을 오메가라고 했을 때 오메가는 3차원 영역이거든요. 이 영역의 질량 밀도 함수가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으로 주어져요. 이 오메가의 질량을 구하는 겁니다. 어떤 영역의 토탈 매스를 구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그 3차원 영역에서 뭐를 적분해요? 질량 밀도 함수 이 녀석을 적분해요. 이 3중 적분을 계산하는 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영역 오메가가 R3에 들어가 있는 어떤 3차원 영역인데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식으로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야 돼요. 우린 이런 걸 코딩이라고 할 거예요. 영역 오메가를 코딩할 겁니다. XYZ에 대한 부등식으로 명확하게 표현을 할 거예요. 원기둥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x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얘가 원이 아니라 원기둥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만약에 g는 0일 때, 즉 xy 평면에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x 이거를 그리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녀석은 x-1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에요. 그러니까 1,0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은 원을 그리면 되는 거죠. 요 녀석이 뭐냐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요 원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걸 만족하는 이걸 원기둥이라고 이렇게 썼지만 이거를 만약에 내가 집합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원기둥을 시그마 요 공면을 시그마 1이라고 나타내. 시그마 1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x, y, g를 다 모아놓은 거냐면 3차원 공간에서 g에 대한 조건은 없어요. g에 대한 조건은 없고 x-1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1이 되는 거를 다 모아놓는데 g는 아무 의미가 없어. 무슨 얘기냐면은 g는 0일 때 이걸 그리고 얘를 평행이동해서 위아래로 끌어내리고 올려내려요. 트랜슬레이션 해서. 그러면 얘네들이 전부 다 요걸 만족하는 건 명확하죠. 지좌표는 안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원을 요 길이가 반지름의 길이가 원이 단위원을 위아래로 끌어당겨 가지고 쭉 폴리에이션을 시키면은 바로 이렇게 생긴 원기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원기둥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합덕인 원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자,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이제 이해가 됐고요. 그럼 남은 건 이 녀석이죠. d제곱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건 어떻게 생겼냐? 이것도 그려야 돼요. 그려야 되는데 집합으로 표현해 봅시다. 집합으로 표현해 보면 어떤 x, yz를 다 모아놓는 거냐면 두 개의 합집합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뭐냐면 g제곱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면 g가 될 수 있는 건 뭐가 있죠? 루트를 씌운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하나는 요거고요. 얘는 자동으로 g좌표는 항상 0 이상이 되죠. 그 다음에 g가 마이너스를 취할 때 여기다가 루트를 씌워가지고 얘는 0 이하가 되겠죠. 얘네들이 각각 뭐냐 하면 요 그림상에서 이 녀석은 여기 위에 있는 원뿔의 윗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이 원뿔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더블콘이라고도 해요. 요렇게 되는 콘하고 요렇게 되는 콘을 두 개를 여기가 원점에서 붙어 있는 거예요. 0,0,0에서. 그럼 얘는 뭐냐 도대체? 얘는 왜 이런 식으로 생겼느냐? 그거는 얘를 이 회전면을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요. 3차원 공간상에서 내가 x, yz 평면이 있으면 여기 yz 평면만 생각해요. 여기에서 어떤 직선을 생각하냐면 y는 g라는 이 레일을 생각해요. 반직선. 그러면은 여기에서 요 yz 평면에서만 봤을 때 y는 g라는 이 half ray 이 반평면은 뭐냐면은 여기에서 y와 이 점에서 y좌표와 g좌표의 의미는 뭐냐면요. y좌표의 의미는 이 점에서 어디까지의 거리예요? 이 g축까지의 거리가 되는 거예요. g축까지의 거리가 이 높이랑 같은 거죠. 그래서 이 반직선 이 halfray를 g축을 중심으로 한 바퀴 돌리면 뭐가 나오냐면은 이렇게 생긴 게 될 거예요. 물론 내가 g는 x라는 반평면에서 이 4분면에서 g는 x라는 반직선을 또 g축을 중심으로 돌려도 여전히 이게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도 x의 의미는 g축까지의 거리가 일정한 거리가 되거든요. 그 거리가 높이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돌리면은 또는 이거를 돌리면은 요런 위쪽에 있는 어퍼 콘이 되는 거고 이쪽에는 뒤집혀 있는 콘이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얘도 어떻게 생겼냐면 얘는 사실 그러니까 뭐냐면 한마디로 g는 xg 평면에서 g는 x를 g축을 중심으로 위아래로 돌려서 회전시키면은 이 더블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은 요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으로 폴리에이트 되어 있는 이 원기둥과 이 더블콘으로 둘러싸인 영역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 둘러싸인 영역 중에서 유개인 영역이죠. 마치 이런 거랑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세 개의 직선을 둘러싸인 영역 중에서 유개인 영역은 여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3차원으로 이제 구현이 된 거예요. 여기에서는. 자, 그러면은 원뿔과 원기둥으로 둘러싸인 유개 영역은 정확히 어떻게 코딩할 수 있을까요? 원기둥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x는 이렇게 시각화되어 있고요. 일부분이. 그리고 더블콘 g제곱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이렇게 시각화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로 둘러싸여 있는 이 두 개의 공면으로 둘러싸여 있는 유개인 영역은 어떻게 코딩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 원기둥 내부에 있을까요? 외부에 있을까요? 두 개의 공면 원기둥과 원뿔로 둘러싸인 유개 영역은 어떤 x, yz를 다 모아놓은 거냐면 원기둥 일단
요거의 바깥 안쪽 경계를 포함해서 내부에 있어야 돼요. 이 녀석은 뭐냐 하면 x-1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1보다 작거나 같은 거. 그러니까 xy 평면에서 보면 요 원판이 되겠죠. 근데 이거를 이제 위아래로 들어 올린 거예요. 이 원기둥의 내부가 될 거예요. 이 내부에 있으면서 더블콘을 봤을 때 위천장은 이거고요. 아래천장은 요거를 회전시킨 거예요. 그래서 G가 뭐하고 뭐 사이에 있냐 하면은 위천장은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요. 아래천장은 똑같은데 마이너스를 붙인 거예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x, yz를 다 모아놓은 거냐면 이 두 세트의 부등식을 만족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G라는 녀석은 x, y가 정해지면은 위아래가 정해지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위, 아래가 정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걸 어떤 식으로 표현할 거냐 하면은 여기에는 지금 G가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G가 없는 파트, 즉 x와 y만 연결되어 있는 연관되어 있는 이 식을 따로 쓸 거예요. 그래서 x, y가 어떤 D라는 영역에 있는데 그런 x, y에 대해서 윗뚜껑과 아랫뚜껑 사이에 G가 있는 거죠. 그 사이를 이런 것들로 채워 놓는 거예요. 근데 얘가 어디서 변하는 거냐면 D에 있어요. 근데 어차피 마지막 좌표는 이제 0인 걸 알고 있으니까 시각적으로 그거는 쓰지 않고 마지막 좌표는 쓰지 않고 이 x, y만 따로 보면은 이걸 xy 평면에 있는 점으로 취급을 하면은 그냥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2x 이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xy 평면에서만 보면 요 단위 원판이 되겠죠. 1,0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꺼번에 코딩할 수 있지만 이거를 이렇게 D하고 오메가로 이렇게 쪼개서 코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남은 일이 뭐예요? 요 D를 또 코딩해야 되는 거죠. D는 어떻게 코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할 일은 요 원판 D를 코딩하는 겁니다. 이 원판의 둘레는 이게 정확히 이퀄이 될 때죠. 바운더리는 어떻게 되냐면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y제곱은 0이에요. 2x로 넘겼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같을 때를 보는 거예요. 바운더리를 보는 거예요. 원을 보겠다는 거예요. 원판의 경계. 그 녀석은 중심이 1,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원판을 어떻게 코딩하면 될까요? x는 일단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달려요? 0부터 2까지 달려요. x는 0부터 2까지 달려요. 내가 0과 2 사이에서 x를 원픽을 하면 y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달리나요? 아래천장부터 위천장까지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y의 범위는 위천장과 아래천장인데 위천장과 아래천장이 도대체 뭐냐? 그건 어떻게 구해요? y를 구하는 거예요. 바운더리에서 어떻게 만나는지를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운더리에서는 y 제곱이 1-x-1의 제곱이니까 y가 어떻게 돼요? 뿔마 1-x-1의 제곱이지. 이거를 전개하면 이제 물론 2x-x 제곱이 될 겁니다. 어차피 x는 0과 2 사이에서 움직이니까 얘네들 다 0 이상이고요. 자, 그래서 위천장은 루트에 1-x-1의 제곱이고요. 아래 천장은 똑같이 쓰고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돼요. 이게 영역 D를 푸빙이 정리를 쓸 수 있도록 코딩한 겁니다. x로 변수 선언하고 그 다음에 y는 x에 따라서 이렇게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역에
영역을 푸비 정리를 쓸 수 그러니까 푸비 정리 쓴다는 게 뭐예요? 반복 적분을 쓸 수 있도록 코딩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이 영역 뒤에서 요 함수를 이중 적분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그거는 이제 푸비 정리 여기서 쓰면 되겠죠. 원판 D를 코딩을 해놨기 때문에 이 영역 D에서 원판 D에서 이 녀석을 이중 적분하는 거는 쉽습니다. 후비니 정리를 쓰면 이중 적분을 반복 적분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먼저 변수선을 뭐부터 했죠? x부터 했죠. x는 0부터 2까지 달리고요. 그 다음에 내가 0과 2 사이에서 x를 원픽하고 나면 y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달린단 말이에요. 그 아래 끝과 위 끝을 구해놨어요. 그래서 위 끝은 뭐냐 하면은 루트에 1-x-1의 제곱이고 아래 끝은 마이너스 루트에 똑같은 거 이렇게 되겠죠. 이 녀석을 이중적분, 이 반복적분을 계산하는 문제로 바뀌어요. 그런데 우리가 반복적분을 할 때 적분을 영역을 코딩한 다음에 반복적분을 나타낼 때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고 밖에서 안으로 들어왔지만 이제 이 반복적분을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해요?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즉 안쪽에 있는 반복적분을 먼저 계산해 줘야 돼요. 자, 이 녀석을 y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 x는 뭐로 보고 0과 2 사이에서 주어진 어떤 상수로 고정이 되어 있을 때 마치 슬라이스의 넓이를 구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y에 대해서 적분하는 건 쉽습니다. x에 상수 취급하고 2x제곱을 y에 대해서 적분하면 이건 상수니까 y를 붙이면 되고요. 2y제곱을 적분하면은 y 3승 곱하기 3분의 1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만큼이 돼요. 그래서 이걸 y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는 엄청 간단해요. 근데 얘를 y에 대해서 미분하면 요게 되니까 이 적분값은 뭐가 되냐면 결국 여기서 아래 끝과 위 끝을 대입해주면 되겠죠. 여기와 여기에 들어갈 거는 바로 요 녀석들이에요. 자, 그래서 안쪽은 이너 인테그랄은 쉽게 계산이 되었습니다. 이너 인테그랄은 이거를 y에다가 이제 이거 대입하고 y에다 이걸 대입해가지고 차이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 땀 한 땀 계산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제 이게 뭐냐면은 루트가 들어간 x에 대한 함수를 적분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적분하나요? 자, 여기에서는 여기 1 마이너스 루트 안에 뭐가 있었어요? 원래 요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잘 치환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치환할 거냐면 내가 x는 1 플러스 코사인 t로 치환할 겁니다. 그러면 잘 맞아떨어지는 게 뭐냐면 지금 아래 끝이 0일 때랑 2일 때가 있거든요. 0에 대응하는 t 값은 뭘까요? 코사인 파이가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에 2에 대응하는 t 값은 뭘까요? 0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적분하는 걸 바뀌냐면은 내가 x는 1 플러스 코사인 t 이렇게 t를 치환하면 t를 이렇게 되도록 t를 잡으면은 이 적분은 이 루트가 들어간 복잡한 적분은 어떻게 바뀌냐면 이걸 대입을 해야겠죠. x에다 뭘 대입해요? x-1이 코사인 t예요. 이걸 열심히 대입을 해요. 그래서 우당탕탕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dx 대신에 뭘 써야 돼요? dx 대신에 dx dt를 써야 되는데 이만큼은 이제 x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사인 t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녀석은 마이너스 사인 t고 여기 안에 거를 이제 t에 관한 식으로 바꿔 쓴 무거운 식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t가 어떻게 대응되는지를 보면 0에 대응되는 거는 파이고요. 2에 대응되는 거는 0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마이너스가 있고 여기 위아래 대소가 바뀌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녀석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0부터 파이까지 4배의 1 플러스 코사인 t에 이거의 제곱에 사인 t 플러스 3분의 4의
사인 3승 t가 아니고 여기에다가 통째로 사인 t를 곱하고 dt를 붙인 거. 그래서 이 삼각함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들어간 이 t에 대한 삼각함수를 적분해야 되는 거죠. 열심히 적분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해보면 최종 결과는 3파이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얘는 어떻게 적분해야 될까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질량은 오메가의 질량은 이런 이중적분을 구하는 문제로 바뀌었는데 영역 D에서 원판에서 이 값은 3파이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거 넘어갈 때 적분한 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요 출생의 비밀을 보면은 x-1을 코사인 t로 치환하는 게 가장 무난할 겁니다. 여기서 t의 의미가 뭔지는 이 그림에서 명확할 거고요. 원판 그림에서 3차원 공간에서 원기둥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x 하고 원뿔 g제곱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으로 둘러싸인 영역들 중에서 유계인 거는 원기둥의 내부에 있으면서 이 더블콘의 위쪽에 있는 것보다는 밑에 있고 더블콘의 아래쪽보다는 위에 있는 이 영역이 바로 대충 여기가 되겠죠. 이 영역이 바로 두 곡면을 둘러싸인 유계인 영역이 되고 그 녀석은 어떻게 코딩할 수 있냐면 일단 원기둥 내부에 있어야 되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2x 이하여야 되고요. 그거를 요렇게 x, y가 요 원판이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쥐좌표를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위천장 더블콘의 위쪽 부분보다는 아래에 있고 더블콘의 아래쪽보다는 위에 있다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이제 남은 건 이제 D를 코딩하는 건데 요 원판을 코딩하는 거예요. 지금 XY 평면에서 Y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달리나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달려요. 이 원판은 중심이 1,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이 원판이었어요. 자, 그러면 내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y를 원픽을 하고 나면 x축과 이렇게 요 선분에서 만나죠. 이렇게 켜를 내는 거거든요. 지금 옆으로. 요거를 표현을 해야 돼요. 뭘로? 부등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x의 최소값은 이거고 x의 최대값은 이거예요. 이건 어떻게 찾는 거죠? x의 범위는 경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원판을 보는 게 아니라 원판의 경계를 보면은 x-1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1이 딱 되는 거죠. 경계에서. 근데 내가 y를 고정해요. y를 고정하면 x는 어떻게 구하죠? 얘는 1-y 제곱 양배 루트를 씌우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실 이게 이퀄이 될 때가 지금 양쪽 끝에 경계가 되고 이 녀석이 정확히 여기에 들어가는 영역이 되는 거예요. 1에다가 얘는 요거를 얹어주고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1에서 이거를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후빈위 정리를 쓸 수 있도록 이 원판 내부를 코딩했습니다. 그러면 이 원판에서 이 함수를 이중적분하는 거는 쉽죠. y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달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서 x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달려면 여기 써놓은 거 이거 그대로 복부 태우면 돼요. 1에서 하나는 루트 1 마이너스 y제곱을 더해주고 하나는 이거를 빼주는 거예요. 자, 이중적분 구하는 문제를 반복적분으로 바꿨죠. 이걸 뭐라고 불러요? 후빈위 정리라고 불러요. 후빈위 정리는 이렇게 코딩할 수 있는 영역을 이중적분을 반복적분으로 바꿔줘요. 반복적분을 바꿔주면 이제 일변적분을 2번 하는 거예요. 프랙티컬하게는. 자, 그래서 안쪽 볼 먼저 계산하면은 x에 대해서 이걸 적분하는 건 쉬워요. 3차 함수, 그 다음 여기는 2차 함수가 그대로 되겠죠. x를 붙이는 거예요. 1차 함수가 되는 거죠. 2차 함수가 아니고. 자, 그래서 얘를 x로 미분하면 이게 되는데 그걸 다시 적분하는 거예요. x에 대해서. 그럼 미적분하기 기본 정리에서 이거를 위끝과 아래끝 차이를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x에다가 이거를 대입하고 이걸 대입해서 그 차이를 열심히 계산해 주면 이렇게 y에 대한 식으로 딱 정리가 돼요. 얘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y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적분 어떻게 해요? 뭐를 y로 미분하면 이게 되는지 한번 하는 애 보이나요? 못하죠. 그러면 치환을 해야 되고 삼각 치환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뻔한 게 여기 1-y 제곱이 있으니까 y에다 뭘 대입할까요? 여러분 코사인 t 대입할래요? 사인 t 대입할래요? 뭐 둘 다 되겠죠. 둘 다 되겠지만 우리는 사인 t를 택할 거예요. 왜? 여기 출생의 비밀을 보면 x-1제곱 더하기 y제곱이 1이니까 y는 왠지 사인 t, x는 1 플러스 코사인 t 이런 식으로 치환하고 싶잖아요. 그걸 따를 거예요. 그 느낌을 따라서 y는 사인 t로 치환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t에 대한 적분으로 바꿀 수 있어요. 자, 그러면 t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이고 t가 얼마일 때 1이 되나요? 자, 이렇게 하고 싶죠? 그래서 아래 끝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위 끝은 2분의 파이. 그래서 이 y에 대한 이 무리함수에 대한 적분은 어떻게 할 거냐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3분의 8에 y 대신에 sin t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1-y제곱의 루트를 씌운 건데 y가 sin t니까 뭐예요? 얘는 코사인 t의 절대값이고요. 그 다음에 dy 대신에 뭘 써야 되나요? dy 대신에 우리 치환적분법에 의해서 미분한 거 dt 써야 되는데 y를 t로 미분하면 뭐가 돼요? sin t를 t로 미분하면 코사인 t죠. 자, 그래서 치환적분법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다행히도 t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까지 움직일 때 코사인은 부호가 있어요. 어떻게 생겼냐면 코사인 t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얘하고 얘는 둘 다 코사인 t로 같아요. 그래서 결국 뭘 적분하는 문제로 바뀌냐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까지 3분의 8에 사인 제곱 t 더하기 2에 코사인 제곱 t dt를 적분하는 문제로 바뀌어요. 이거 적분 어떻게 하나요? 한 땀 한 땀 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적분을 생각하면서 적분을 계산하고 나면 3파이가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xyz 공간에서 원기둥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x 하고 원뿔 g제곱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으로 둘러싸인 6의 영역 오메가는 다음과 같이 코딩할 수 있습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2x 이하고 그 다음에 g는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보다는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보다는 크거나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감자빵 오메가의 질량 밀도 함수는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으로 주어져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여기 지축이 있으면은 감자빵 안에 들어가는 그 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점의 질량 밀도는 density는 어떻게 주어지냐면 이 지축까지의 거리에 의존해서 멀어지면은 무거워지는 거겠죠. 0,0,g하고 x, y, g가 바로 이 거리가 될 텐데 질량 밀도가 정확히 이 거리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감자빵 내부에 있는 점에서.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질량 m을 구하는 건데 뭐의 질량을 구하는 거냐면 감자빵 오메가의 질량을 구하는 거예요. 오메가에서 뭘 적분해야 돼요? density를 적분해야 되는 거죠.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적분하는 거예요. 이거는 3중 적분이에요. dv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얘를 지금 직교좌표계니까 얘 대신에 dx, dy, dg라고 써도 큰 문제는 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렇게 쓰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읽고 dx, dy, dg라고 읽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자, 이거를 구체적으로 써보면 코딩을 어떻게 했어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2x 이하고 g가 마이너스 루트부터 루트까지 달리는 거일 때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 dv가 되는 거죠. 자, 이 녀석을 부피소 또는 볼륨 엘리먼트라고 불러요. 자, 이 녀석을 어떻게 할 거냐면 요거랑 두 개로 쪼갤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바깥 적분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 그랬죠. 코딩을 할 때는 바깥 적분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2x인 2차원 영역이고 안쪽 적분은 g예요. 그래서 안쪽 적분은 g가 변하는 거, 바깥쪽은 이게 놀고 있는 평면에 있는 에어리어 엘리먼트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이 3중 적분을 2중 적분이랑 1중 적분의 곱으로 바꾸는 거죠. 근데 g의 범위는 이제 주어져 있어요.
G의 범위는 마이너스 루트부터 루트까지인데 루트 안에 요것들이 들어가는 거고 적분하고자 하는 함수는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입니다. 그럼 이런 반복 적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쪽 적분부터 표현할 때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왔지만 이제 계산할 땐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걸 적분하는 법은 간단해요. 이걸 G에 대해서 적분하는 건 XY의 상수 취급하는 거기 때문에 G를 붙이고요. 아래 끝과 위 끝이 뭐냐면 마이너스 루트부터 루트까지죠. 얘를 계산을 해봅시다. 얘는 뭐예요? 얘는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G 대신에 루트를 또 대입하면 이걸 제곱하는 거고 마이너스 루트가 있고 거기다 마이너스 이것도 제곱하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 이너 인테그랄은 뭐라는 걸 알 수 있냐면 요 원판에서 2배의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적분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대신에 dx dy라고 써도 문제는 없어요. xy 평면에서의 에어리어 엘리먼트예요. 자, 그래서 푸비니 정리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여기에서 이게 지금 바로 뭐냐면은 푸비니예요. 푸비니 정리는 이렇게 여기가 아니지. 여기지. 푸비니 정리라는 건 이렇게 삼중적분을 이중적분 곱하기 일중적분으로 바꾼 거.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쓰면 뭐냐면 키만 쓰면 dv는 dg 곱하기 da로 이 볼륨 엘리먼트를 에어리어 엘리먼트와 랭스 엘리먼트로 쪼갠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얘를 계산하는 거죠. 감자빵 오메가의 질량은 질량 밀도 함수를 삼중적분하는 문제였는데요. 영역 오메가 감자빵을 코딩하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요 디스크에서 원판에서 이런 이변수 함수를 이중적분하는 문제로 바뀌었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이 이중적분을 계산하는 일이죠.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영역을 코딩해야 돼요. 이 원판을 코딩해야 되는데 이 원판을 어떻게 코딩할까요? 자, 우리 구하고자 하는 중적분 여기다 썼어요. 이 녀석을 복붙해서 여기 써놨으니까 우리 이 부분은 이제 지우기로 합시다. 자, 원판을 이제 코딩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원판은 어떤 영역이냐면 이 원판 지금 내부예요. 내부인데 이 원판의 둘레의 길이는 둘레를 보면 바운더리를 보면 이 원판의 뒤에 바운더리를 보면 바운더리의 방정식은 뭐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x예요. 즉 x-1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죠. 그래서 여기 1,0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을 그린 거예요. 자, 그러면 원을 코딩하는 게 아니라 이 전체를 지금 코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코딩하냐면 우리는 극좌표를 쓸 거예요. 그런데 중심이 0,0인 극좌표를 가지고 표현할 거예요. 그러니까 x는 알코사인 세타, y는 알사인 세타를 그대로 갖다 쓰겠다는 거예요. 얘는 중심이 0,0이지만 우리 여기 적분 영역은 중심이 0,0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심이 0,0인 극좌표를 택하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세타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달리나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점들은 세타가 얼마예요? 0이겠죠. 그러면 쭉 증가하다가 이 헬프레이드를 보면 증가하다가 각도는 어디까지 가요? 2분의 파이까지 가고 위에서는 아래에서는 내려가면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까지 가겠죠. 그래서 세타의 범위는 그림으로 바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세타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R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증가하느냐? R은 요 레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세타가 먼저 세타로 원픽해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와 2분의 파이 사이에서 세타를 원픽했으면 R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는 세타가 양수일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달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R은 0부터 출발하는 건 명백하고요. 근데 어디까지 달리느냐? 여기 윗끝을 이제 채워야 되는데 윗끝은 어떻게 될까요? 얘가 원이기 때문에 이 끝점을 보면은 요게 지름이 여기 있으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 삼각형이 뭐가 돼요?
직각삼각형이 돼요. 요게 직각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지름의 길이가 얼마예요? 반지름 1이니까 지름 2가 되죠. 여기는 세타예요. 요만큼의 길이는 뭐가 돼요? 삼각함수 정의에 의해서 2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적분 영역을 극좌표로 코딩했습니다. 이제 치환적분 공식을 써서 이거를 xy 평면에서의 적분을 r세타 평면에서의 적분으로 바꾸는 일이 남았어요. 계산을 해봅시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2x 이하인 영역을 요 원판을 극좌표로 코딩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어려웠던 파트가, 조금 까다로운 파트는 r이 최대값이 왜 2코사인 세타인지를 아는 거거든요. 이건 여기서 이제 그림으로 해결했죠. 근데 다음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도 있어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x 이하인 영역, 이 원판의 경계는 정확히 요게 등호가 될 때죠. 요 원. 그러면 이 녀석은 이걸 그냥 생으로 극좌표로 표현해 봅시다. 무슨 얘기냐면 x에다가 r 코사인 세타를 대입하고 y에다가 r 사인 세타를 대입해요. 그러면 이제 이게 극좌표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왼쪽은 레프트 핸드 사이드는 그냥 r 제곱이고 오른쪽은 2배 r의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얘기해 주는 게 뭐냐 하면 r로 묶어주면 r-2 코사인 세타가 0이 되니까 이 바운더리, 이 원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r이 0이거나 2 코사인 세타라는 거예요. 그래서 r은 2 코사인 세타라는 이 바운더리 조건이 r의 최대값이죠. 그거를 그림으로 그리지 않고 그냥 여기다가 때려 넣어가지고 기계적으로 찾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어퍼 바운드를. 이렇게 좌표 변환을 할 때 범위를 찾는 거는 이제 그림으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식을 가지고 조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극좌표로 바꿨을 때 나오는 이코사인 세타의 의미가 뭐냐? 바로 r의 범위라는 거죠. r의 범위를 주는 양 끝이라는 거죠. 이 그림상에서 보면 이중적분 영역 원판 D를 극좌표를 이용해서 코딩했어요. x는 r 코사인 세타, y는 r 사인 세타고 세타는 이렇게, r은 이렇게 범위가 지금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r 세타 평면에서 푸비니 정리를 쓸 수 있게끔 준비를 해 놓은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이중적분을 계산하는 거죠. 이 원판에서 이 함수를 xy 평면에서 적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r세타 평면에서 적분으로 바꿀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코딩을 이미 해놨어. 세타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달리는 거고요. r은 0부터 2 코사인 세타까지 달려요. 그랬을 때 얘는 이제 x 대신에 뭘 대입해요? r 코사인 세타를 대입하고 y 대신에 r 사인 세타를 대입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남은 거는 이제 dx, dy를 어떻게 dr 세타로 r과 세타 간의 식으로 나타내느냐는 건데, 지금 모든 거를 이것도 r 세타로 나타냈고 이것도 r 세타로 나타냈죠. 얘를 r 세타로 나타낼 때는 치환적분 공식에 의하면 dr, d세타 앞에 이런 덴시티가 붙는데 이게 뭐냐 하면 야코비 행렬. 어떤 야코비 행렬이냐면 r세타를 xy로 보내는 이 변수 변환 함수의 야코비 행렬을 구해요. 뭔가 미분인 거죠. 그거는 행렬을 그냥 쓸 수는 없죠. 행렬에 행렬식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절대값을 붙여야 돼요. 그렇죠? 그걸 붙여가지고 쓰면은 이게 같다는 게 바로 치환적분 공식입니다. 교과서에 있는 치환적분 공식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래서 xy 평면에서의 적분을 극좌표 평면에서의 적분으로 바꿀 때는 이런 덴시티가 필요해요. 그 덴시티가 정확히 뭐냐면 야코비 행렬의 행렬식의 절대값이에요. 자, r세타를 x, y를 r세타를 xy로 보내는 이 변수 변환, 극좌표 변환이죠. 극좌표 변환의 야코비 행렬식은 얼마라는 걸 알고 있죠? 야코비 행렬을 구한 다음에 그 행렬식을 구해요. 그러면 r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 자, 그래서 결국에는 적분을 써봅시다. 우리는 r세타 평면에서 자
이 density가 얼마가 나오냐면은 density가 정확히 얼마가 나오냐면 요만큼이 뭐랑 같냐면 R의 절대값인데 우리의 상황에서는 R은 지금 0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그냥 R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R세타 평면에서 이중적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간 거는 치환적분이고요. 여기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중적분을 어떻게 바꿀 거냐면 반복적분으로 바꿀 거예요. 이거는 이제 후빈위를 쓰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타는 0부터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달리는 거죠. d세타. 그 다음에 R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달려요? 내가 0과 0이 아니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와 2분의 파이 사이에서 세타를 원픽하고 나면은 R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달리냐면 0부터 2 코사인 세타까지 달리는 거예요. R에 대한 적분은. 근데 봅시다. 2R제곱에다 R을 곱해요. 그럼 얼마예요? 2R 3승이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안쪽 적분을 계산하고 표현할 때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갔죠. 이제 계산을 할 때는 안에서 바깥으로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d세타인 건 알고 있고 안쪽 적분이 뭔지를 봅시다. 2R 3승을 R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예요. 세타는 상수 취급하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2분의 1에 R의 4승을 R의 끝이 0, 위 끝이 2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계산할 건 뭐냐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이걸 계산하면 뭐가 나와요? 8배의 코사인 4승 세타 d세타가 되는 거죠. 얘는 적분 어떻게 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여러분 스스로 찾아보고 스스로 계산해봐서 기억해둬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코사인의 거듭제곱 함수, 그 다음에 사인의 거듭제곱 함수들은 정적분 구하는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깨우쳐야 되는 것이고 이걸 열심히 계산하면 3파이가 된다는 것도 여러분 스스로 확인해 보세요. 우리가 할 일은 이런 원판에서 이런 함수를 이중적분하는 거예요. 얘는 XY 평면에서의 이중적분이에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이 원판을 먼저 예쁘게 코딩을 해야 되는데 이 적분 영역을 보면은 중심이 뭐냐면은 1,0인 이거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요 원판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판은 중심이 0,0이 아니라 1,0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1,0을 중심으로 하는 극좌표를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여기서는 R이고요. 요 각이 세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극좌표를 1,0만큼 이렇게 오른쪽으로 평행이동에서 얻은 변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심이 1,0인 극좌표 변환이라는 건 뭐냐 하면 xy는 r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아니고 여기에다가 1,0 이렇게 사분이 얹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1만큼 오른쪽으로 이렇게 시프트 해가지고 얻은 변환이 되는 거죠. 이렇게 중심이 1,0인 극좌표로 이 원판을 매개화할 수 있어요. 자, 세타는 얼마만큼 돌아요? 한 바퀴 돌아요. 물론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달린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R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달리죠? 속을 꽉 채워야 되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1이니까 0부터 1까지 가죠. 자, 그래서 중심이 1,0인 원판을 코딩하는 하나의 방법은 중심이 1,0인 극좌표를 이용하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윗끝과 아랫끝이 상수로 예쁘게 떨어집니다. 자, 이제 코딩을 했으니까 치환적분을 써봅시다. 중심이 1,0인 단위 원판 위에서 이런 함수를 이중적분하기 위해서 중심이 1,0인 극좌표 변환을 이용했습니다. 그랬더니 XY 평면에서의 적분을 R세타 평면에서의 적분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뭘 쓴 거냐면 치환적분을 쓴 겁니다. 새로운 변수 변환을 해서 적분하는 평면을 바꿨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R세타가 하는 식으로 이 적분을 전부 다 바꾸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자, 요 원판은 1,01 중심으로 하는 극좌표 변환에 대해서는 세타가
0부터 2파이까지 달리는 것이고 r은 0부터 1까지 달려요. 그 다음에 이제 x하고 y 대신에 뭘 대입해야 되나요? 2배의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r과 세타로 바꾸는 거예요. x 대신에 1 플러스 r 코사인 세타 요 정의를 그대로 대입해요. 그리고 y 대신에 r 사인 세타를 그대로 대입해서 제곱을 하고 정리해 주는 거예요. 2배. 이거 제곱 더 이거 제곱은 뭐예요? r 제곱이죠. 플러스 1의 제곱은 1이고 그 다음에 남은 텀은 뭐예요? 2배의 r 코사인 세타죠. 그래서 뭐 조금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 녀석은 이렇게 r 세타를 바꿨고요. dx dy 대신에 dr d 세타라고 쓰면 안 돼요. dx dy는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뭐가 붙어야 돼요? 여기에 density가 붙어야 돼요. 자, 그러면 r 세타를 어디로 보내냐면은 10 더하기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 이걸로 보내는 야코비 행렬을 구할 수 있나요?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편미분 한다고 해서 이렇게 쉬프트한 게 효과가 날까요? 변화갈까요? 아니요. 중심이 1,0의 극좌표든 중심이 0,의 극좌표든 야코비 행렬은 똑같아져요. 어차피 상수 벡터만큼만 쉬프트 한다면. 그래서 이거에 야코비 행렬식을 구해보면 똑같이 r이 나오고 r의 절대값이죠. 근데 우리의 경우에는 지금 r이 0 이상이잖아요. 절대값이 사실은 필요가 없고요. 그러면 이제 r세타 평면에서의 이 이중적분을 계산해 봅시다. 어떻게 계산해요? 반복적분으로 바꿀 거예요. 즉 후비니 정리를 쓸 겁니다. 세타는 0부터 2파이까지 달리고요. 그 다음에 r은 0부터 1까지 달려요. 자, 그런 다음에 이걸 정리를 해야 되겠죠? 여기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돼요? r을 곱해줘야 돼요. density r. 그러면 2r 더하기 4r 제곱 코사인 세타 더하기 2r 3승입니다. 얘를 r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는 쉽습니다. 자, 표현할 때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고 계산할 때는 안에서 바깥으로 나간다고 했죠. 그러면 세타는 0부터 2파이까지 달리고 자, 이걸 r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예요. r의 제곱 더하기 3분의 4의 r의 3승 코사인 세타 더하기 2분의 1의 r의 4승이죠. r에 대해서 적분하면 이거를 윗끝과 아래끝이 각각 0과 1이죠. 자, 그래서 0부터 2파이까지 0을 대입하는 건 컨트리뷰션이 없어요. 1을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면 1에다가 2분의 1을 더하니까 2분의 3이고요. 가운데 거 3분의 4 코사인 세타 d세타예요. 이거 적분하는 거 어렵나요? 어렵지 않아요. 간단한 계산에 의해서 정적분 계산하면 3파이라는 걸 얻을 수 있습니다. 감자빵 오메가의 질량은 3파이가 됩니다. xyz 공간에서 원기둥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x하고 원뿔 g제곱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으로 둘러싸인 6의 영역은 다음과 같이 코딩할 수 있습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x 이하고요. g는 이 녀석과 이 녀석 사이에 있습니다. 이 녀석을 고전적인 중심이 0,0인 구면좌표계 로우, 파이, 세타를 이용해서 코딩할 거예요. 그럼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이 각각의 범위들이 요 순서대로 우리는 범위를 줄 겁니다. 여기를 다 채웠다고 쳐봐요. 이렇게 코딩했다고 쳐봐요. 구면좌표계를 코딩했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 오메가 영역에서 요 질량 밀도 함수를 3중 적분해서 질량을 얻고 싶은 거예요.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얘를 XYZ 좌표계에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요 구면좌표계 공간에서 적분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있는 영역이 이쪽으로 이제 복붙이 될 것이고 요거는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이건 왜 그러냐 하면 그냥 x 대신에 요거 쏙 대입하고 y 대신에 요거 쏙 대입해요. 구면좌표계로 이거를 그냥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해봐야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이 1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걸 바로 알 수 있고요.
얘는 얘랑 일반적으로 같지 않아요. 여기다 뭘 써야 되냐면 구면좌표계에 대한 구면좌표 변환에 대한 야코비 행렬을 한 땀 한 땀 구해요. 그래서 이 야코비 행렬의 행렬식을 구하고 이거에 절대값을 씌워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정확히 뭐가 되냐면은 구면좌표 공간에서의 적분으로 바뀌어요. 직교좌표 공간에서의 적분이 아니라요. 요 덴서티를 도입하고 나면 이게 바로 뭐냐면은 치환적분 공식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이걸 코딩을 하는 건데 일단 요 콘 원뿔 g제곱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이 녀석은 구면좌표계로 표현하는 게 간단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는 이거죠. 이건 위에 있는 콘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밑에 있는 콘이에요.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기하학적으로 뭐냐면 여기 위쪽에 있는 콘을 보면 축만 그릴게요. 이렇게 회전해서 얻은 거죠. 자, 이 녀석은 여기 G축에서부터 얼마만큼 각으로 돌아가나요? 이게 정확히 얼마냐면 위에서 얼마만큼 내려오냐면 정확히 4분의 파이만큼 내려온 거를 삼명시도 회전해서 얻은 거죠. 그 다음에 이쪽 아래쪽에 있는 콘은 얼마만큼 내려와야 돼요? 4분의 3파이만큼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G의 양의 파지티브 Gxs에서. 그래서 이 파이의 범위는 4분의 1파이부터 4분의 3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타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달리는지를 봅시다. 세타는 이제 여기 원기둥이 있는데 뭐를 봐야 되냐면 일단 XY 평면에서만 이렇게 이거를 원기둥을 위에서 G의 양의축에서 내려다 봅시다. 그러면은 여기 원이 하나 있죠. 이 원의 내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세타는 이 레이들이 여기서 0부터 출발해서 2분의 파이까지 증가하고 그 다음에 0에서부터 마이너스 2분의 파이까지 감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세타의 범위도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다.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은 로우의 범위예요. 로우는 원점에서부터 구면좌표계에는 원점에서부터 거리를 재는 거거든요. 감자빵의 끝까지. 근데 얘를 어떻게 분석을 하는 거냐 하면은 여기 XY가 있고 여기 G축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세타가 일정할 때를 봐요. 내가 세타를 원픽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만큼 지금 돌아간 게 세타거든요. 이 직선을 위아래로 평이동시켜요. 그러면 이 반평면이 나올 거예요. 근데 기울어진 정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각도가 얼마냐면은 요게 정확히 세타가 되는 거예요. 이걸로 잘라. 감자빵을 요 반평면으로 잘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요 반평면만 이렇게 따로 띄워서 볼게요. 반평면만 반평면 일부를 이렇게 띄워서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0,0,0이 있고 그 다음에 얘를 뭘로 자른 거냐면은 여기가 G축이면은 G는 4분의 파이 그리고 G는 4분의 3파이로 잘라요. 그러면 여기가 되겠죠. 반평면에서 요 부분만 나와요. 그러니까 요렇게 생긴 칼로 감자빵을 잘라요. 그러면 이제 뭘 자르는 게 되냐면 결국에는 이 원기둥 있죠. 여기 G축이면은 원기둥면이 어떻게 잘리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옆으로 요 하프플라인으로 자르는데 하프플라인 전체로 자르는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지금 경계가 주어져 있는 거죠. 사실상. 그러면 이제 얼마나 먼냐 0,0,에서 얼마나 먼 데까지 잘리느냐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로우의 최대값을 구하는 게 우리 목적이에요. 자, 로우의 최대값은 어떻게 구할까요? 로우의 최대값은 이제 이 원기둥 오메가를 코딩한 걸 봐야 돼요. 일단 이 조건은 요 파이의 범위로부터 다 써먹었고 이제 남은 거는 얘를 쥐어짜야 되는 거죠. 그게 실제로 근데 원기둥에서 아까 만난 어디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느냐 그걸 재는 거라 그랬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간단해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x 이 바운더리를 봐요. 바운더리를 보면은 xy 대신에 뭘 대입하냐면 이 구면좌표 변환을 대입합니다.
요거 대신에 요거 대입하고 요거 대신에 요걸 대입해. 그래서 이거 제곱의 합을 하면 여기 코사인 사인이 걸려있기 때문에 로우 제곱에 사인 제곱 파이는 2배의 x 대신에 이거 대입해요. 로우 사인 파이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로우에 사인 파이로 묶고 나면은 로우에 사인 파이 마이너스 2배의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 이게 0이 되는 거예요. 바운더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는 로우가 0일 때, 그게 원점일 때고, 또는 로우가 얼마일 때냐면 이건 0이 아니에요. 지금 범위가 지금 이렇게 4분의 파에서 4분의 3파이까지 달리기 때문에 로우가 언제일 때냐면 2배의 사인 파이로 나눠준 거, 코사인 세타를. 바로 이 녀석이 로우의 최대값이 되는 거예요. 바운더리랑 만나는. 그래서 여기가 사인 피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감자빵 영역을 요렇게 잘라가지고 요렇게 잘랐을 때 단면을 봐가지고 가장 멀은 점을 찾은 거예요.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점을. 그랬더니 요렇게 떨어졌어요. 이 녀석은 로우의 최대값은 파이와 세타에 의해서 딱 정해져요. 지금 로우는, 그러니까 세타는 요 돌아간 각을 재는 거고 로우는 이게 얼마만큼 내려왔는지를 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제 구면좌표계로 코딩을 다 끝냈으니까 구면좌표계로 적분하는 일이 남았네요. 감자빵 오메가를 구면좌표계를 이용해서 코딩했습니다. 그러면 질량밀도 함수도 구면좌표계로 표현할 거예요. x 대신에 요거 대입하고요. y 대신에 요거 대입해요. 제곱의 합을 계산하고 루트를 씌워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적분 영역도 구면좌표계로 표현했고 질량밀도 함수도 구면좌표계로 표현했어요. 이제 할 일은 뭐냐면 이 볼륨 엘리먼트 dv를 직교좌표계가 아니라 구면좌표계로 표현하고 싶어요. 그럼 여기 들어오는 건 뭐냐면 구면좌표 변환의 야코비 행렬식의 절대값입니다. 그 녀석이 로우의 제곱에 사인 파이라는 건 잘 알려져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자, 구면좌표로 완벽히 표현을 했어요. 감자빵의 질량을. 이제 이걸 계산하는 거예요. 3중 적분 어떻게 계산해요? 푸비니 정리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자, 먼저 파이는 4분의 파이부터 4분의 3파이까지 달리고요. 자, 이거를 로우랑 헷갈리게 쓰면 안 되겠죠? d 파이를 쓰고요. 그 다음에 세타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d 세타. 그 다음에 로우는 0부터 2배의 사인 피로 나눈 거, 코사인 세타를. 그리고 여기 들어가야 될 건 이제 뭐냐 하면은 이 두 개를 곱한 거예요. 그래서 로우의 3승에 사인 제곱 p가 되겠죠. 우리가 코딩한 거를 3중 반복 적분을 바꿀 때는 아이고 여기 뭐가 빠졌죠? d 로우가 빠졌죠. d 로우. 자, 그래서 일단 요거를 요 안쪽에 있는 적분 코딩할 때는 이렇게 안에서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왔지만 이제는 계산할 때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적분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로우에 대해서 지금 적분하는 거거든요. 얘는 상수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4분의 파이부터 4분의 3파이까지 d파이, 그 다음에 세타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d세타. 안쪽은 생각보다 적분이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그냥 로우의 4승이고 4분의 1 로우 4승에 사인 제곱 파이가 되고 파이가 아니라 로우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달리는 거예요? 로우가 0부터 아이고 피처럼 쓰면 안 된다 그랬죠. 콩나물 로우는 0부터 콩나물 어디까지 2배의 사인 파이부터 코사인 세타까지 달리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계산해야 되는 거는 4분의 파이부터 4분의 3파이까지 d 파이 세타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얘는 결국에는 로우에다 0 대입하는 건 컨트리뷰션이 없고 이것만 대입하는 것만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걔를 대입해 보면 4배의 코사인 4승 세타 그 다음에 사인 제곱 5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뭐가 되나요? 결국에는 숫자 4는 넘버 4는 바깥으로 삐져나가고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뭐를 적분해야 돼요? 코사인 4승 세타 D세타를 계산하고 여기에다가 뭐로 곱하냐면은 비교적 간단해 보이는 4분의 파이부터 4분의 3파이까지 D파인데 뭐를 적분하는 거냐면은 이 녀석을 적분하는 거죠. 요 4개를 계산해서 한 땀 한 땀 계산해서 곱하면은 3파이가 된다는 건 여러분 스스로 확인해 보세요. 이런 종류의 적분들은 자주 만나게 될 겁니다.